여러분 3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수업 주제는 리커시브 펑션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소개입니다. 리커시브 펑션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통 재기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기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함수 정의 내에서 보통 이렇게 이런 덩어리를 갖다 함수 정의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죠. 그죠? 함수 정의가 있을 때 함수 정의 내에서 자기 자신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 지금 보면 이게 f라고 하는 함수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 요 명령어들 가운데 함수 바디에 f를 갖다 호출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함수 호출을 갖는 이런 함수 정의를 재기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재기함수는 분할 정복 방식의 문제 해결 기법으로서 선호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알고리즘 개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이 리커시브 펑션을 내가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할 여지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이번 학기에 수업하는 이제 자료 구조 같은 데 보면 나중에 트리라든지 그래프 같은 자료 구조를 배우게 되는데, 그런 데서 리커시브 펑션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면서 아주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아주 고급 프로그래머들이 잘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학습 활동을 갖다가 계속 해가는 과정에서 리커시브 펑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리커시브 프로그램으로 짜지 않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알고리즘을 리커시브 프로그램으로 일처리를 하게 되면은 아주 깔끔하게 일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 분할 정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때, 큰 덩어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큰 덩어리의 문제를 갖다가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마음 먹지 말고 나눠서 해결하자, 이런 의미를 갖는 게 분할 정복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다 보면 맞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대충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n개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n개의 문제를 두 가지의 문제 영역으로 나눕니다. 이제 한 개의 문제랑 나머지 n-1개의 문제로 나눠가지고 일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은 n개의 문제가 있을 때 이걸 갖다가 2분의 n개의 문제, 또 2분의 n개의 문제로 나눠서 일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팅 알고리즘 중에 정렬하는 알고리즘 중에 퀵소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퀵소트. 퀵소트 알고리즘이 리커시브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퀵소트 알고리즘인 경우에 n개의 데이터를 소트를 하기 위해서 이걸 반토막을 딱 내가지고 반반씩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혹은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n개의 문제가 있을 때 4분의 n개, 또 4분의 n개, 4분의 n개, 4분의 n개의 문제로 또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동서남북, 위, 아래, 좌우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경우 이런 분할 정복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요 리커시브 프로그램은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단점부터 한번 보세요. 단점 중에 이제 특이한 경우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특이한 경우에 속도가 무진장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도가 무진장 느려지고 또 기억 장소를 무진장 많이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속도가 느리고 기억 장소 소비가 많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단점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알고리즘을 해결하는데 리커시브로 짰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함수 작성 방법으로 작성했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리커시브 펑션의 가장 큰 장점이 이게 중요한데, 알고리즘을 작성하거나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갖습니다.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게 리커시브를 해결하려고 자꾸 이렇게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몸에 익혀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하는 거죠. 알고리즘을 작성하거나 이해하기 쉽다. 이런 점이 이제 장점인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이 장점은 나같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수십 년간 하거나 최소한 뭐 3, 4년간 프로그래밍에 많이 접하고 프로그래밍에 많이 접하고 뭐 프로그램 많이 작성해 본 그런 경험자들,
좀 뭐 숙련가들,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장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리커시브 프로그램이 훨씬 작성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제 극복을 해가지고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자, 내가 이번 시간이랑 요 다음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리커시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쭉 할 건데요. 그 강의 목적은 뭐냐? 하나는 이제 재기함수 자체를 소개하는 것도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이제 이런 단점도 갖고 장점을 갖는 이런 프로그래밍 기법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재기함수를 소개하는 목적도 갖고, 또 하나는 뭐냐? C랭귀지의 자동 할당 메커니즘을 갖다가 복습하는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C랭귀지 수업하면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방식의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스태틱 얼로케이션,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그 다음에 오토매틱 얼로케이션 이렇게 있는데,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을 갖다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전형적인 예제가 이 리커시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리커시브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동 할당 메커니즘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 학기 배웠던 C랭귀지에서의 자동 할당 그걸 갖다가 다시 내가 리마인드 시키는 차원에서 이 재기함수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제로 선정한 문제가 뭐냐면 피보나치 시퀀스라는 겁니다. 피보나치 시퀀스, 우리가 보통 피보나치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하는 수열이에요. 1 다음에 그 다음 돼 있다가 2, 그 다음에 2 다음에 3, 그 다음에 5, 8, 13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제너레이트 되는 수열을 피보나치 시퀀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음 숫자 뭐가 같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퀀스로 쭉 갔을 때 여기가 뭐가 될 거냐? 그렇습니다. 여기 이 다음 숫자 21입니다. 21. 자, 이 피보나치 시퀀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는데 얘랑 얘를 더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진 수열입니다. 그래서 5랑 8이랑 더해서 13이 만들어지고, 또 8이랑 13이랑 더해서 21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의 수열을 갖다가 피보나치 수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피보나치 수열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짤 때 가끔 사용이 됩니다. 요즘에는 뭘 자주는 안 사용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소팅 방법 중에 힙소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힙소트에서 나눗셈 연산을 갖다가 피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을 써가지고 어떤 문제의 범위를 정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영화 보면은 또 이건 피보나치 수열이네, 어떤 암호를 풀 때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한 수열인데도 불구하고 짬짬이 거론이 되는 그런 수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예제로 재기함수를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피보나치 수열의 정의를 한번 딱 보세요. 이 피보나치 수열의 정의를 한번 보면은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여기 특정 위치에 있는 어떤 수열 값을 f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있는 수열 값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fn-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에 바로 또 전에 있는 건 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fn-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열을 갖다가 잘 이제 일반화 시키게 되면은 이 수열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fn 값이 결정되는 방법은 그 전에 있었던 fn-1 더하기 fn-2다 라고 하는 식으로 깔끔하게 정의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열을 생성하는 갖다가 함수를 fn이라고 하는 함수를 f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n은 뭡니까? 몇 번째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0번째 있느냐, 1번째 있느냐. 그래서 fn이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만들려고 이제 마음 먹었을 때 이걸 정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반적인 경우에 fn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fn-1 플러스 fn-2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는 F2 이상인 경우에요. F2 이상, F2, 3, F2, 3, 4 이렇게 F2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만족되지,
F1인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만족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피보나치 수열의 정의에 F-1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을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과값을 내준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F1은 1이고, F1 자체는 1입니까? 이제 이건 뭐 무슨 얘기냐면 F1은 그냥 when이라고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요 n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써줄 필요가 있는데, when n이 1일 때, 또 요 경우는 뭡니까? 함수 정의상으로 요 포멀 파라미터, 요 변수값,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하면 독립변수죠. 그죠? 독립변수값이 1일 때는 결과값이 1이다. 또 0일 때는 이제 요 F0인 경우에는 이제 결과값이 1이다. 이렇게 적어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면서 요 두 개의 조건은 이 리커시브 펑션을 잘못 짜게 되면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될 가능성인데 그거를 피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되고, 이런 조건을 우리가 보통 바운더리 컨디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기 함수를 만들 때는 어떤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재기 함수 호출, 리커시브 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꼭 명시를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보나치 시퀀스를 생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자, 내가 이 프로젝트 이름을 피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나마 이런 형태의 재기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형태의 재기함수. 이런 형태의 재기함수 이제 C랭귀 입장에서의 재기함수입니다. 자, static이라고 꼭 써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static void f. 그래서 여기다가 f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이런 함수가 재기함수다 하는 겁니다. 이 함수 한번 호출해 볼까요? 이 함수 호출하면은 f 이렇게 호출하면 된다는 거죠. 원래는 이 함수 호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여기다가 프로그램 점이라고 적어줘야 되는데 어차피 같은 동네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풀네임을 안 쓰고 클래스 이름을 명시를 안 하고 그냥 f라고 써도 별 무방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f가 이 자리로 가가지고 또 얘를 호출하고 또 얘를 호출하고 또 얘를 호출하고 또 얘를 호출해가지고 거의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어쨌거나 이게 실행되는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프린트문을 하나 집어넣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console.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실행시켜 보세요. 탁 실행시키게 되면은 계속 헬로가 찍혀나옵니다. 이게 지금 못 빠져나옵니다. 무한 루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리커시브 함수를 작성할 때는 재기 함수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리커시브 콜이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은 이 무한 루프에 빠지도록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걸 방지하는 조건문을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운더리 컨디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이 리커시브 펑션에 반드시 아규먼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규먼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 평생에 이렇게 아규먼트 없는 리커시브 펑션을 작성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아규먼트를 통해 가지고 무한 루프에 들어가는 걸 방지해야 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아규먼트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아규먼트에 가장 필수적인 거, 일반적으로 가장 필수적인 거는 문제의 범위를 나타내는 문제의 영역의 크기를 나타내는 인티저 n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짠 알고리즘 중에서 리커시브로 짠 프로그램인 경우에
내가 한 100개 정도를 여태까지 이제 어떤 업무 처리하면서 리커시브 프로그램 짰다고 치면은 그 중에 한 95개 정도는 반드시 n이 있었어야지 돼요. 뭐 다른 경우에 이제 다른 예제인 경우에는 뭐 n 없이도 뭐 이렇게 또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하여튼 일반적인 경우는 반드시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문제 영역을 표시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5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5. 자, 그런 다음에 이 n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처리하느냐, n을 가지고 if n이 0이면 return, 이런 용도로 쓴다는 거죠. return n이 0이면 0.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통 어떤 식으로 일 처리하냐면은 n-1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한다는 겁니다. 요게 뭐냐면은 아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n개의 문제가 있을 때 한 개랑 n-1의 어떤 문제 크기로 나눠서 일 처리를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이거 한번 실행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hello라고 하는 글자가 5번 찍혀 나오게 됩니다. hello, 6번 찍혀 나오게 되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0에서 들어가니까 6번 찍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 아마 헬로가 5번 찍혀 나오게 될 겁니다. 5번 찍혀 나오게 되는데, 이랬을 때 이거의 의미는 요거 한 줄, 헬로라고 하는 일 하는 게 문제 영역 n개 중에서 한 개를 일 처리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fn-1이라고 하는 리커시브 호출을 한 경우를 원래 문제 영역 n개의 문제 영역에서 n-1 부분을 처리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헬로가 하나, 둘, 셋, 넷, 5번 찍혀 나왔죠, 그죠? 자, 대충 보면은 F5를 가지고 이 함수로 진입을 해서, 자, n에 뭐가 넘어왔습니까? 5가 넘어왔으니까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호출하는데 뭘 호출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F4를 호출한다는 겁니다. F4를 호출하게 되면 또 일이 들어가가지고 n이 4인가 0인가 물어봐가지고 또 출력하고, 그래서 n 값을 줄여나가면서 일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이 부문이 반드시 있어야지 되고, 이걸 바운더리 컨디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리커시브 펑션을 이용해서 피보나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피보나치 함수의 정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피보나치 함수의 정의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다 그냥 적어보겠어요. 이렇게 피보나치 함수의 정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보고, 요 내용을 그대로 보고 여기 함수를 명시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결국 뭘 의미를 하느냐면은 함수의 시그니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요거의 리턴 타입은 뭐가 되겠죠? 요거의 리턴 타입은 인티저가 리턴 타입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스테이트 인티저 F 미안합니다. 내가 클래스 안에다가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딴 데 적으니까 스테이트 인티저 F, 저 함수 이름이 F인데 이거 피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시다. 피보 함수 함수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게 좋으니까 요렇게 써주게 되면은, 요렇게 써주면 요렇게 써준 행위가 요 fn이라고 하는 시그니처를 정의한 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n을 프로그래밍 랭귀지 관점에서 인티저 변수, 그 다음에 피보의 리턴 값 인티저 이렇게 명시한 겁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짜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부터 일 처리를 해야겠어요. 요거부터. 자, n이 0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n이 0일 때 f0의 값은 1이기 때문에 1을 리턴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줄을 갖다가 요 줄을 그대로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명시하게 되면은 when n이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if n이 0이다, 0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f0의 결과값은 1이니까 여기다가 return 1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여기다 f0 값이 뭐냐 물어보면 당연히 1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f0 값 뭡니까? f0 값 1이죠, 그죠? f0 값 1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f0를 넣어주면 바로 1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F1 요줄이죠. 요줄을 갖다가 그대로 또 프로그래밍으로 작성을 해보면은 n이 1일 때는 return 1이 또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나머지 경우 when n이 2보다 클 때 if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리턴을 하는데 뭘 리턴을 해야 됩니까? 요거를 리턴해 주면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요걸 리턴해 준다면 그대로 써주면 돼요. 피보 n-1 더하기 피보 n-2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여기 if n이 0일 때, n이 1일 때, n이 2보다 클 때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경우 남은 건 뭐 있습니까? 그 나머지 남은 경우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f-1, f-1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러가 됩니다. 에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return 해서 -1 이건 에러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면서 여기다가 요 자리에 도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 자리에 어떤 내용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에러 메시지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onsole write line 대충 이런 글자를 하나 적어준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마이너스 값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고 사실은 이거는 일을 더 진행하면 안 됩니다.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멈춰야 돼요. 프로그램을 멈추기 위해서 environment에 exi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exit -1 그 다음에 이제 문법상으로 얘가 인티저를 리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법상으로 이거 없으면 신텍스 에러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피보가 신텍스 에러가 납니다. 인티저를 돌려줘야 되는데 인티저 값을 안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상 별 의미는 없지만 형식상 이렇게 적어줍니다. 혹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분락을 여러분들 else문으로 적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리턴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굳이 else를 또 안 적어도 무방합니다. else를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피보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console 컨트롤 V에서 한번 피보 제로 한번 호출해 보죠. 피보 제로 호출해 봤습니다. 다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복사해 놓고 안 지웠네요. 자, 지워버리고 다 실행시킵니다. 1이 딱 나오겠죠. 그죠? 이건 굉장히 간단한 경우죠. 이게 제로가 이 자리로 복사가 돼서 넘어가고 n이 제로인 경우에 리턴 1을 해라니까 1을 바로 돌려봤습니다. 얘가 1일 경우에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가 2인 경우 한번 봅시다. 얘가 2인 경우에 딱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자 2가 나옵니다. 2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 가지고 이게 2니까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라서 이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피보 1 더하기 피보 제로를 호출해 가지고 피보 1 호출한 거 갔다 와서 1 돌아오고 피보 제로 호출해서 갔다 온 거 1 돌아오고 해서 2가 더해져서 돌아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인티저 i는 0서부터 i가 10까지 i 플러스 플러스 여기다가 i 이렇게 해보자 하는 거죠. C샵에서는 앞으로 이제 어떤 그 루프를 돌리는 인덱스를 정할 때 굳이 앞에다 안 쓰고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직접 쓰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그 C샵에서 변화된 그 신텍스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변수 정의를 프로그램상에 아무 곳에서도 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들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도 버릇을 들여서 쓰기 바랍니다.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1, 1, 2, 3, 5 이렇게 쭉 해가지고 0서부터 피보나치 10까지의 이런 숫자가 출력이 돼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랄까 좀 잘 느껴야 되는 게 뭐냐, 중요하게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거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요거 작성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었느냐, 논리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명시한 걸 갖다가 그대로 옮긴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리커시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처리를 할 때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게 중요해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버릇이 안 돼가지고 쉽게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못 해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자료구조라든지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풀이, 백준 사이트에 여러분들 실행기지 문제 많이 풀어보라 그랬죠, 그죠? 그런 문제풀이를 물론 문제풀이 하라 그런다고 여러분들 뭐 따라서 할 학생들도 뭐 별로 없겠지만서도 그런 문제풀이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훌륭한 프로그래머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물 한 잔 먹고 갑시다. 자, 그런데 이 피보나치 수열 지금 작성한 결과로 봤을 때 뭐 알고리즘은 그럭저럭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단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단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속도가 느리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장소 소비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속도 느린 걸 내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시켜 줄게요. 자, 내가 여기 피보나치 수열 값을 구하는데 어디까지 구하느냐? 잠깐만요. 여기 43까지 한번 이렇게 구해봐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실행시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실행시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지금 피보 0, 피보 1, 피보 2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할 텐데, 나중에 피보 42, 피보 43, 피보 44 이렇게 출력을 할 때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눈으로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좀 깜빡깜빡하면서 자, 보세요. 이렇게 출력하는 과정에서 앞에는 쭈르륵 나왔는데 뒤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깜빡깜빡하면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죠? 이거 컴퓨터가 요즘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얼마나 빠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이 알고리즘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왜 그러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리커시브 콜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함수 호출 하나가 두 개로 분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요 다음 수업 시간에 내가 오토매틱 얼로케이션, 이 피보나치 함수가 호출되는 과정에서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일처리를 하는가,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억 장소가 많이 낭비되는 점을 갖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다음 시간에 그걸 할 거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피보나치 함수가 리커시브 펑션이 아닌 경우, 여러분들 뭐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내고자 하는 이 숫자 수열, 요 수열 굳이 리커시브 펑션을 안 하고도 충분히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변수 하나 기록해놓고 얘랑 합해서 얘를 구하고,
또 그 변수값을 갖다 이동시킨 다음에 또 얘랑 더해서 얘를 구하게 하고, 이게 포문을 이용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경우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리커시브가 아니고 일반적인 함수로 작성했을 경우,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경우에는 내가 일시 중지하고 다 완성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함수를 갖다가 재기 함수가 아닌 방법, 그냥 일반적인 함수 작성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n이 1일 때, n이 1이면 당연히 1 돌아가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n이 1일 때 또 1 돌아가줘야 됩니다. n 값이 마이너스면 이제 1 처리를 못한다 그랬죠, 그죠? n 값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1 처리 못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큰 경우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변수 3개를 쓰면 돼요. 변수 3개를 써가지고 처음에 F0에다 1 집어넣고 F1에다 1 집어넣고 F2에다가는 이제 얘네 2개를 더할 생각입니다. 더하는데 루프를 반복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더할 생각이에요. 만약에 n이 2라 그러면은 요걸 한 번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한 번만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 인티저 i는 1서부터 n보다 작은 동안, 그러니까 만약에 n이 1인 경우에, n이 2인 경우에는 요 반복문을 한 번 돌 겁니다. 그런 식으로 1처럼 하면 이제 2인 경우에 한 번 도니까, 그래서 100인 경우에는 99번 돌겠죠, 그죠? 이 하여튼 n 개수만큼 돌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F2 값을 구한다는 거죠. 이제 이 프로그램 경우에는 일 처리를 할 때 항상 요렇게 3개만 관심을 둬요. 변수 3개에다가 F0, F1, F2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F0, F1, F2, 또 요렇게 F0, F1, F2 이런 식으로 값이 저장돼서 계산되도록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F2 값을 구합니다. F0 더하기 F1 해가지고 요 변수 여기서 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동시킵니다. F1으로 사용했던 값을 F0로 옮기고, 그 다음에 F2로 지금 방금 계산한 값을 또 F1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 다음 계산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계산했던 거는 이전에 있던 2개의 값을 이용해서 또 더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 방법은 리커시브 펑션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포문을 이용해서 이제 일처리를 하는 경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프로그램 한번 돌려보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은 여러분들 유심히 보세요. 자, 뭐가 특징이냐? 아까랑 다른 점이 이거 실행을 시키자마자 그냥 결과값이 쭈르륵 나와버렸다는 거죠. 아까는 이 뒤에 부분 계산할 때 깜빡깜빡 했었죠, 그죠? 깜빡깜빡 했었습니다. 훨씬 이게 효율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업무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바보 소리 듣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밑에처럼 해야 됩니다. 이거 효율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걸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뭐냐? 굳이 뭐냐면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이 수업의 강의 목적이 2가지라 그랬죠, 그죠? 하나는 재기함수 자체를 소개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기함수 자체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요 피보나치 함수, 재기함수가 자동 할당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래서 왜 기억 장소가 많이 사용되고 속도가 느려지는가 하는 점을 갖다가 내가 설명을 해볼 겁니다. 다음 수업 시간의 핵심은 자동 할당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